다 하는 회사입니다. あとはこういった CLT や集成材を作るときには結構木くずたくさんの普段だったら廃棄物にしてしまうようなものが出てしまうので、それを燃やして燃料にして電気を発電するというような事業も行っています。バイオマス発電。 이게 CLT나 이제 글루레온 만드는 데는 이제 나무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걸 연료로 사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でこれ簡単に名建工業歴史と、あとは日本の100年ぐらいの木造建築についての事情を 메이켄 회사의 역사하고 일본의 목조가 어떻게 이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名建工業だけの話をすると、1923年に創業しまして、で1970年代から集成材の製造で、2016年から CLT の製造を開始しています。 메이켄 공업은 1923년도에 제재소를 시작을 해서 아까 위에 보신 1970년도에 집성제 제조를 시작했고요. 2016년도에 와서 이제 CLT 공장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我々がこういった建物で関わ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住宅ではない非住宅で中大規模の建築物っていうのは日本でもこの3、40年ぐらいの歴史でして、大体ここで大断面集成材を作れるよう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これぐらいからスタートして 일본에서도 이제 중대단면 큰 건축물을 만드는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한 20년, 30년밖에 안 된 최근의 일이고요. 아까 1987년도 집성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서부터 이제 큰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日本さまざまな災害が多くてですね、ここにいろいろ災害の関係を書いてますけど、地震ですとか火事ですとか、いろいろな大きな災害に見舞われてますので、その都度その都度建築基準法とかもブラッシュアップされていって、木造にとっては結構この1980年ぐらいまでは厳しい状況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いろいろな技術開発をして今に至るという。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재난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기준법이 재난이 날 때마다 건축기준법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했는데 이것들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1995년 이제 아마 한신 이제 큰 지진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現在ですね、この大阪万博で、リング2キロ、全周2キロぐらいあるところに使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大阪万博行かれた人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行かれました？ 그 위에 있는 사진이 오사카 이제 여기 뭐야 지겠잖아 이게 2kg예요. 2kg를 전부 다 나무로 짰거든요. 여기서 한 거예요? 네? 메이킹. 메이킹 상の 全然全てではないです。3分の 3분의 전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全体と CL で合わせると全部で2万7000立方メートル。 2만 7천 입방 정도의 목재를 썼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네.で我々の集成材の中でも断面の大きい大断面集成材の製造例えばこういった建物に使われます。屋根とかですね、体育館の大きな空間を作るときのことに 지금 사진은 이제 일반 이제 집성재 큰 부재를 이제 우리가 대단면이라고 그러죠. 목재 단면이 큰 것들 이런 공간에 이제 활용한 사례이고요. で最近はです最近はこういった10階を超えるような高層建築物にも採用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柱梁に使う。 최근에는 이제 10층 이상에 되는 건물에도 이 기둥보로 이제 집성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ただ、こういった建物は日本だと耐火の基準が非常に厳しいので、なんとか火を止められるような気候というのが必要なので、ちょっとコストのコントロールが難しい現象ではあります。 그래서 이런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 역시 내화 기준이 일본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면에서 이제 고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기술 연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大断面集成材でこういったどちらかというと3階以下で面積が広い建物というのはさっきのに比べれば木造らしいこういった見た目というのも実現できるので、こういった建物も結構多い状況です。 일반적으로 이제 3층 미만의 목조 건축물이 일본에는 제일 많은데요. 이제 목조다운 목조 건축물을 3층 아직 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3층 미만의 건축물을 좀 짓기가 이제 쉬운 거 3층 이하의 건축물요. 네, 次は CLT。 다음부터 CL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 CLT はですね、大きく分類、製造的な話で分類すると、このような形になっていて、 제조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좀 해놓은 건데요. ちょっと実物がないのでイメージしにく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原材料としてはこの板ですね。その引き板を原材料にして、でそれを接着、積層接着する。 처음에는 이제 원자재, 이제 라미나죠. 하나하나의 부재를 이제 제제목을 접착해가지고 만들게 되어져 있고요. その板を全部同じ方向に積層していくと集成材、グルーラム。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글루램 집성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でこれを、それぞれの層をですね、クロスさせながら積層していって大きなパネルにしたっていうのが CLT です。 그래서 이제 얘를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접합을 하면은 이제 CLT라고 또 부릅니다. で我々はですね、この CLT に関しては、最大で3メートル ×12 メートルっていう大きな板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 여기 메이킹상에서는 3m하고 12m CLT를 제작이 가능한데요. で CLT、この大きなタグ、大きな形状で、かつ全ての接合部の仕口の加工というのを終わらせてきますので、現場での施工性が非常にいい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 공장에서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출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我々としては今まで RC とかで出来上がった建物を少しでもちょっと CLT に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れば、こういった施工性のメリットなどで使っていただけ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지금 RC 건축물을 CLT로 조금이라도 계속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また、RC と比べてですね、木材というのは大体比重的に5分の1ぐらいの比重になりますので、建物全体見たときに建物を軽くできる。 RC하고 CLT를 먼저 가볍게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은 무게적으로 5분의 정도로 CLT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들어가는 부담이 작고요. 全く同じ量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と思うので、少しでも軽くできればこういった基礎工事とか杭の工事をなくせ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すね。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만큼 가벼운 것만큼 이제 기초에 우리가 구이공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파이프를 하는 파이 공사, 네, 그 파이 공사 하는 것들도 이제 CLT가 할 때는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で CLT はもともとヨーロッパの方で技術開発が進んで、それを我々は輸入したような形で製造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처음에는 유럽에서 개발된 CLT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日本だと1995年に非常に大きな阪神・淡路大震災地震があって、でその地震波、その実際の建物に対してそれを揺らせるような施設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 CLT の5階建ての建物を実際に作って揺らして実験してみたという、そういうのが2013年ぐらいにありまして、それを経て日本の CLT の構造設計の手法とか、そういった法律が出来上がっている。 일본에서는 CLT로 만든 거에 대한 그 흔들림 실험인데요.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시작돼서 요게 1995년 1995年の地震波。 지진가 때この試験体が試験体は2013年 2014年 요 실험체를 만든 게 2013년, 14년도에 요 실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でこういった実験などを繰り返して2016年から日本では構造設計ができる。 그래서 이 실험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2016년도서부터 이제 구조 계산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CLTの構造計算に入ってるのが2016年から構造計算に2016年から法律の中に 그러니까 법적으로 2016년에 CLT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네요. 여기는. では、我々が製造しているところをちょっと動画でご紹介します。 지금 제조하는 것들 동화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こういった、さっき板が原材料とありましたけど、この板を最初に乾燥させるところから我々は、スタートします。 건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で、この釜の中にですね、その100度以上の蒸気を入れて、含水率、中に入っている水分の割合をどんどん落としていきます。 네, 수분을 건조기에 넣고서 다 이제 뺍니다. これをきちんと行うことで、強度を担保したり、あとは、変形を抑えたりで、
あとは接着をきちんとしたりと乾燥は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ります。 이제 건조는 이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접착제에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で乾燥が終わったラミナに対して、こういった少し変形を取るためのカンナ掛けをしたり、あとは、見た目の節のチェック、こういった表面の部分をチェックしたり、あと含水率の確認をしたり、強度を測ったり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 건조가 끝나면은 이거를 이제 먼저 대패를 해가지고 다음에 뭐 온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含水率 함수율, 다음에 옹이, 다음에 강도, 다음에 강도도 실험을 하고요. でこういった、ラミナ一枚一枚のデータを取ってでそれを分類して使い分けていく。 그래서 한 장의 라미나를 다 분류해가지고 강도나 이런 거 전부 다 나눠가지고 접합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でラミナというのは一枚一枚3メートルとか4メートルしかないんですけれども CLP は最大12メートルという大きさになりますのでラミナをちょっと長くしていく必要がある。その製造したのがピンナー状になります。 네, 보통 이제 여기는 12m까지 만드는데 보통 라미나 한 장은 3m, 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핑거 조인트를 해가지고 12m까지 늘리는 거죠. この指の形をしたセレス像 이렇게 손가락 끼는 것처럼 이렇게 핑거로 조인트 해가지고 맞아. 옹이 같은 거 자동으로 잘라내더라고요. 저희 공장 가보니까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커팅하고 ちょっと動画で見てるんですけどここが 네, 여기 핑거 조인트 이거를 で、ここで仕上げのカンナ掛けをしてこの後プレス接着をするという形です。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표면 대퇴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접착제 붙여가지고 이제 CLT 만듭니다. 3メートル ×12 メートルで、片方の、長さが12メートルでもう片方が3メートルぐらいをそれぞれ組み合わせながら接着剤が白いのが接着剤です。 하얀 게 접착제인데요. 3m, 12m를 でこの接着剤は量産をたくさんものを作るための接着剤で大体1時間ぐらいで固まる接着剤です。 まず CLT を使うときにいくつか工法があるんですけど、一番代表的な CLT パネル工法というものの説明から行います。 CLT에 그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그 안에도 그 중에서 CLT 판넬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が CLT パネル工法の建築物で、CLT を水平力と延直力の両方とも負担するような使い方をするのが CLT パネル工法です。 CLT 판넬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평력에 대한 힘과 연직력에 대한 힘을 같이 이제 부담하는 같이 구조 계산하는 걸 CLT 판넬 공법이라고 합니다. なのでこの建物は延直力壁には CLT を用いてないので CLT パネル工法ではないです。 이 건축물은 CLT를 지금 지붕에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직하중에 대해서는 CLT를 쓰지 않고 우리 수평력에 대해서만 CLT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CLT 판넬 공법은 아닙니다. 요 건물은. で CLT パネル工法は水平構面は 水平構面にCLT パネル工法CLT パネルを使うの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ど外来の床を組むこともできるし鉄骨張りを用いても CLT パネル工法となります。 수평 구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지진력이나 태풍력이죠. 수평 구면에 대해서 이제 CLT 판넬을 사용을 해도 되고 꼭 CLT 판넬만 아니더라도 이제 절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본식 중목 구조로서도 이제 지진력을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で他の CLT パネル工法以外の組み合わせ方を今から紹介します。 CLT 판넬 이외에 이제 적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立面的に組み合わせた建物です。これが立面図になります。 이거는 이제 인면도인데요. CLT하고 RC하고 붙은 이제 공법입니다. この建物は1階が RC 像
に2から5階が CLT パネル工法で建てられております。 1층이 이제 RC 이제 콘크리트고요. 2층에서 5층까지가 CLT 판넬을 사용한 공법입니다. 計算ルートっていうのは韓国にもあります。 아, 나이ですね. 한번 루트 1とか2 소유 시스템가 나이. あ、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루트 1, 루트 2 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것과 구분이 없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CLT パネル工法はルート1から3がありまして、3が一番時間がかかる難しい設計になるんですけど、根構造、立面で根構造にした場合は、2から5階は一番難しい CLT パネル工法ルート3っていう設計法で、はい、行っ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이제 루트 1에서부터 루트 3까지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루트 3이 가장 이제 센 CLT 구조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건물은 이제 루트 3으로 설계된 공법입니다. こちらもすべて RC で上まで組むよりは上を木造にすることで建物の重量として軽くしようという意図でこちらは設計されています。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4층까지를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는데요. 2, 3, 4층을 CLT로 하면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무게를 낮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こちらが建て方の様子。 여기 사진이 이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工場でこういう金物用の加工だったり、配管、設備の穴とかも工場で加工してから現場に納材します。 공장에서 저런 구멍도 다 뚫어가지고 오는데요.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접합부 철물이 들어가는 연결 조인트 부분들을 전부 다 공장에서 다 가공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반입합니다. 질문 드려도 돼요? 저거 지금 CLT 골조만 하는데 며칠 정도 소요됐는지, 그러니까 한 몇 명에서 며칠 정도? 공사 기간. 공사 기간 좀 골조만 4층 딱 CLT 올리는데요. ちょっとすいません、途中なんですけど、質問が1個ありまして、2、3、4回、2回、5回までの CLT を現場で建て前、建てるのに、大体どれぐらい時間がかかりますか？大体そのパネルを1日あたり20枚から30枚ぐらいで出るので、もう規模にもよるんですけど、大体そのピース数で決まってくることが多い。 종류에 따라서 피스 몇 개에 따라 보통 하루에 20개에서 30판 정도를 조립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계약 건물 이거는 잘 안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또 2주から3주 피스가 1日で組み立てれると大体これ以外の例えば4階建ての建物、はい、こっちから1ヶ月ぐらいかかる。建て方ですか？建て方、文句だけだったら2週間ぐらいで。2週間。違いますか？計算3週間。2週間はちょっといいですか？4階建てのまた別の建物は3週間ぐらいで4層で階の建て方は終わって 4층짜리 CLT를 다 하는데 이제 요 건물 말고 다른 비슷한 건물들을 봤을 때 4층까지 1층서부터 하는데 보통 이제 2주 후에 한 3주 정도 이 정도. 네, 이제 규모에 따라 그건 또 네, 규모에 따라. 몇 평 정도今ちょうどお見 이렇게 せしている 하고요. ものが、 아, はい。 지금 요거를 3주 걸렸대요. 15만 3주요. 이 지금 한 층 면적이 대략 これは面積は200平米。 200平米.床面積が200平米. 200 平米니까 60평씩 지금 4층. 4층을 3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鉄合金物の工場で先につけて現場はボルトを締めるだけっていうような建て方を採用しているのでより早く現場では時間が短くできています。 요거 이제 접합부 철물을 공장에서 먼저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집어넣은 다음에 아마 조인트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続いて平面的な根構造です。 평면도에 이제 혼합부인데요. ここが、RC のコアで周りが木造です。 주변이 이제 CLT고 목조고 RC가 중간에 꼈습니다. これはちょっとRC の部分で全て地震力を負担しています。
지진력은 RC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なので木造部分の地震力は全てこれが CLT の屋根になるんですけど、屋根を伝えて RC のところまで地震力を集めています。 목조에 대한 부분들은 지붕을 CLT로 썼는데요. 지진력에 대한 힘은 전부 다 RC 쪽으로 가서 RC에서 이제 사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구조입니다. 그 지금 설계할 때 RC가 있고 제일 먼 쪽을 전담벽을 잡잖아요. 그럼 내부 칸막이랑 제일 끝에랑 큰 차이가 있는 네네네. 벽이 이제 제일 끝에 벽들은 전담벽 구성을 해서 두께가 다른 건 역시 내부랑 최외곽 벽이랑. 先端力の方が RC と壁の方向が違うのでRC から結構遠いところの先端力の壁の厚みとかですね、そういう厚みとかも調整して設計するんですかという質問そうですね、はい、調整してます。 네, 조정한답니다. 네. これがちょっと見たらちょっとそれに触るとそうなんですね。この黒いところが金物で、なのでどんどん力を伝えるためにこの辺の金物の数はすごく多くなってます。 네, 그 철물 종류가 저쪽 왼쪽 RC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훨씬 적합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서 네, 조정을 약간 소유권 펜싱력부터 가서 호신부터 소유 조세 속도 이거 調整は 이게 してます。 결과적으로 우리 편식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나 강심을 조정을 하는 쪽에 적합도 설명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ちょっとこれは頑張りすぎたというか、はい、ちょっと頑張りすぎた設計になってます。 엄청나게 열심히 했답니다. 어렵죠. 왜냐면 이거 혼합부죠. 어렵습니다. で他にも、先ほどさっきから説明がありましたように、X像と床に床や屋根に CLT を用いるパターンも多く使われています。 최근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혼합조인데요. 이제 S도 이제 강구조에다가 이제 바닥이랑 지붕을 CLT로 하는 겁니다. で上の写真は、水平力はこの鉄骨のブレースで負担はしてるんですけど、延直荷重だけ CLT スラブで負担しています。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수평력은 철골 브레이스로 잡은 거고요. 이제 위에 연직 하중을 이제 CLT로 잡은 구조입니다. CLT の強みとして鑑識の床になるので、本来であれば S 像でデッキスラブとかを用いる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鑑識にすることですぐ作業床になって次の作業もすぐできるっていうのも CLT にとって CLT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역시 건식이기 때문에 이게 CLT를 먼저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 바로 되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 이제 전환하기 쉬운 이런 장점이 있답니다. で構造的にもデッキスラブと同じような考え方で強軸弱軸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 CLT も。なんです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災害層、一番外側のラミナが向いている方が強軸になっていて、強軸の方がスパンがたくさん飛ばせるような材料になってます。 CLT는 이제 약간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이제 있어가지고 저쪽에 보통 이제 외부로 나가는 쪽 보통 이제 우리가 캔틸레버 쪽으로 힘을 맞는 쪽에는 항상 이제 강한 쪽을 방향을 해서 이 CLT를 설치합니다. で下の方の案件が、これは下面を表しにしている、これで仕上げ CLT で仕上げになっ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この見えないところにこれがこれが鉄骨の針が入っていて、そこから吊り下げるような形で CLT の板を、施工しています。 요거 밑에 도면 보시면은요, 아마 위에서부터 CLT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CLT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해서 사진 보시면은 CLT가 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부 다 노출해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CLT를 잡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スパンとしては約2メーターずつと最後1メーターは CLT で跳ね出しをしています。 보통 이제 2m씩 줄을 잡고 있고, 다음에 바깥쪽 캔딜레버 쪽으로 나와 있는 쪽이 이제 1m 정도를 CLT를 밖으로 뺀 거죠.
この建物も今と同じで、屋根と床だけ CLT で構成している建物です。이 건축물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바닥이랑 지붕만 CLT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합니다. 先ほども下で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壁は、中東の在来木造の軸組み工法で作っていて、その上に CLT 板を乗せている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 네, 이 도면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밑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건축물은 일단 일본 중목 구조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 지붕 쪽항이랑 이제 바닥재를 이제 CLT로 되어져 있습니다. 建物としては45分純体化になるので、CLT スラブが表しになる部分は燃え塩設計を行っています。 여기는 이제 준내화 45도 준내화 건축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CLT가 노출되는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모해시로設計를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연소 뭐 태우는 거 태우는 실험을 해서 이제 그 태우는 두께만큼을 이제 두껍게 한 거죠. で CLT スラブは延直力と水平力もこの実験では、負担しています。 이제 CLT 이제 지붕재는 연직하기를 수평화경을 전부 다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こがさっきの営業室、あすいません一番最初に入って奥の部屋になるんですけど、実際、構造体はこのような形で鉄骨バリーの上に、CLT が乗っています。 이게 맨 처음에 1층에서 우리가 사무실 간 사무실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일본 중목 구조로 짜 있고 위에 지붕 CLT 올라가 있는데 밑에 철골로 이렇게 짠.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간 그겁니다. 鉄骨の梁自体は水平に配置されているので、そのクリアランスというか、はい、CLT と鉄骨の梁の間には木材の土台を回すように接合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HBM하고 CLT에 접합되는 부분들은 좀 클리어런스를 조금 둬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목재가 감싸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도면에 보이시듯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합을 했다고 합니다. 梁との接合は梁と土台をボルトで固定していて、土台と CLT をビスで留め付けるような形で体力をとっています。 근데 さっきHBM 또 CLT の中にクリアランスの方が土台ですか？はい、土台のクリアランスをちょっと大きめにとっています。 그래서 아까 이제 CLT하고 이제 HBM을 좀 더 공간을 많이 띄워서 거기다 토대를 집어 넣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크게. 근데 아까 전에 말한 약간 이제 아마 그 변형계수도 좀 그 얘기 잠깐 나오기는 했었는데. 철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토대를 철물로 연결된 거죠. 철물로도. 제츠고부와 가나모로데 그때 살았던 제츠고부. CLT のCLT とHBM は、はい、このビスです。 비스인데 비스だけで 네. 그러니까 피스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그 토대라는 게 가운데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 예. 토대가 구조가 뭐죠? 土台というのは構成はなんですか？それは木ですか？木です。木でその木と HBM はボルトで。はい、Hコの上にボルトを溶接してて、それに止め付 그러니까 け 이제 HBM에다가 아까 나무로 된 토대를 이제 볼트로 용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CLT를 얹혀서 CLT와 토대는 피스로 박은 겁니다. 이게 기둥하고 저 HB하고 하얗게서 측면에다가 CLT 보강한 거예요. 저 처마 만나는 부분에 어디요? 저쪽 사진에 보면 아니 그 기둥하고 그 HB하고 만나는 사이에 네. CLT를 이렇게 보강해 준 건가요? 제가 시작하잖아요. 저기 그 보랑 아니 기둥이랑 저 HB하고 만나는 자리죠. 기둥이랑 HBM이 만난 자리 취약해서 여기 CLT 이렇게 준 건가요 하나? 새로 이렇게 빙처럼 새로 이렇게 볼을 하나 준 건가요 저 끝에? 기둥이 CLT 밑에 지금 보가 들어가는 볼을 게 하나 CLT 볼을 준 건가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보죠 보. 외부에 예. CLT 예. 보통 이제 경사보. 또
H ビームと、は柱が当たってるところに登り針みたいなもの針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はCAT H ビームを補強するためにちょっと厚いフルラムでグルラミングでそうです。どっちかというと補強というよりかはこっち方向の壁の上のはい登り針っていうような役割ですね。で針自体はこの柱と針登り針にもまたがって金物が接合金物で接合されてます。뭐 특별히 거기까지는 생각할 건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사보를 한 거고요. 왜냐면 경사보 쪽에 이제 집중 하중은 결과적으로 저 기둥하고 기둥 밑에 있는 기둥이 일치되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받는 거는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취약하다고 보면은 기둥의 두께 단면이 취약하면은 뭐 취약할 수 있어도 어쨌든 또 저렇게 두껍게 볼을 하면은 HB도 물론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접합하기는 쉬우니까. 他にも今回お示しはできてないんですけど、合成針って言って CLT スラブが強軸方向がこちらで針も同じ方向に沿わせて T 字型にすることでより大きなスパンを飛ばすっていうような使い方もあります。 이거 DG T字にして T하고 T자로 만들면 이제 강해지니까 좀 더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こちらが、木針との接合部になります。こちらも同じように飛びにくいですけどビスが、T はい、入ってます。で木針は木加工ができるので、斜めは木針に斜めカットして接合。 요거는 목재 위에 CLT가 올라가 있는 건데 목재는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사가 있는 것들은 경사 컷을 해가지고 이 CLT가 바로 올라가 있어서 이제 피스로 박은 경우입니다. こちらが、CLT スラブ同士をつないでいるものです。 CLT하고 슬라브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スラブ同士を斜めにビス打った接合部が先端に。 그래서 이제 피스를 이제 약간 경사로 져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こちらが CLT パネルが離れないように引っ張り金物としてプレートを入れてます。 CLT 접합부 부분이 이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런 접합부 철물을 쓴 거고요. こちらが設計の条件になるんですけど、 설계 조건입니다. 2階床と屋根でCLTの仕様だったり荷重だったりが違うので分けて考えています。 2층 바닥이나 지붕이나 이제 무게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구조를 잘 합니다. まず CLT の仕様としては、表しがありとなしで、もやしろ設計が必要か必要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で、S60 と MX60 っていう強度の違い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使い分けをしています。 이제 CLT의 상황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보호값 노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S60이나 MX60이냐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저희 데드로드랑 라이브로드가 한국 비해서 많이 높다는 거예요. 아 저기 고정 하중에는 자중이 포함된 고조로 셀프웨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지주 自重入ってます。はい。レトロドに、はい。 한국보다 많이 작고 한국은 마감이 많아요. 저보다 작습니다. 한국이 크죠. 한국이. 韓国では入れないですか？ 아니 약간 한국어가 너무 오키라십니다. 난방 히팅 시스템. 약간 육가담보とかが入るから仕上げ材が違うし 목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事務所の建物っていう荷重条件でやってるので、日本でも多分他の仕様になればリベルですかね。リブロライブ DL이 목조라서 は 그런 そう 거 ですね。 아니에요? はい。仕上げによって変わるので、はい。
전문가가 말하니까 좋은데. 제가 좀. こちらがちょっと一例なんですけど、 예입니다. 先ほど FEM 解析で、あ、はい言っていた解析の仕方で、これをやることでより経済的に設計ができるかなっていうので、今回はこちらを採用しています。 아까 설명드린 FMA 그 해석 프로그램인데 원래 경제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네. 이게 이제 여기 한 판을 한 거잖아요. 한 판. 아니. 하나 도우면 이게 방향이 일방향 그림인데 이쪽으로 이제 투웨이로 복구를 한 건지 이 방향으로 그렸는지 이 방향으로. 共同の方向性の方は一方面なのか両方日本語です。日本語で別の強度を入力してます。 이제 이 두 방향으로 해서 일반적인 강도를 그리고 아까 그 접합부 때 두 판이 이렇게 만날 때 접합부 때 이렇게 만날 때 이 접합부는 이 방향으로 보게 해서 さっき CLT と CLT がくっついたところの方にはバネとかですか？ 이거는 接合部を接合部のところを日本語にこうしていや、るんですか？版自体が二方向性なので、 한 판이 이제 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한 아, 판이. 그 두 개는 네. 각자 네, 그렇죠. 네, 각자 네, 네, それを、 그렇게 됩니다. 入力してます。で、強軸と弱軸のお話を先ほど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一応ここが強軸方向がこちらなんですけど、強軸方向と弱軸方向にも跳ね出しているので、この単純なその手計算の単純倍の計算じゃなくてこういう解析をしています。 이제 질문 하나 있는데 방금 우리 컴퓨터님 질문했던 부분에 추가를 질문하는데 여기서 지금 만드는 게 GLT하고 CLT가 있는데 CLT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다 만듭니다. CLT. GLT도 만들지? 네네. 좋아. 그러면은 방금 이제 왜 그러냐면 수직 무게 하중 때문에 수평을 이렇게 깔 때 CLT는 지그자그로 이렇게 만들잖아. 네? GLT는 한 방향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게가 하중이 되는데 CLT는 지그자그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똑같은 쪽으로 수평을 그렸을 때는 이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둔 부분보다 목재가 강질이 압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은 것 같아. 네, 지금 맞고요. 답을 그러니까 그 문제 방향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 앞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게 CLT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이 파넬을 만들 때에 이 방향이 이게 세로 방향이고 가로 방향이고 세로 방향이잖아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지그자그로 놓더라도 이 무게 요 세로가 들어가는 방향은 저 가로로 들어가는 방향보다가 무게 하중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면 내가 목재를 연구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뭐냐면은 이거 기둥을 세울 때 있잖아. 결합제를 할 때 이게 CL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께를 예를 들어서 홀수로 아마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 합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맨 바깥에 거는 같은 방향으로 나무가 서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볼트를 줄 때 구멍을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구멍을 뚫고 가지고 결합시키는 거하고 옆으로 내가 하는 거하고 강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그래서 공장에서 가공해가 내보낸다 할 때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볼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느냐. 그리고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 볼트 구멍을 뚫어가지고 T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세로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뚫을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보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는 중국 분야에서 굉장히 계산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무슨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 지금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유럽에서 가가지고도 내가 그걸 물어봤고, 지금 일본도 내가 무슨 내 차례 가서 물어보는데,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은 아까 처음에 해줬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저기
어쨌든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 그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 예, 그거 방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니 중간에서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맞아. 사기용하는 세치스틱을 했다고 하면 됐어. 네가 있어서 말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それで、部材の検討自体は部材の曲げ先端で壊れないかと、あとたわみが何ミリかっていうのも法律で決まっているので制限値がそれを確認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변형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의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부 다 판정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はい、以上です。 그러니까 카이토さん 근데